마지막 시간에는 초반에 붕괴라는 걸 해보실 거예요. 뭐 할 거라고요? 붕괴. 이거를 처음부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생소한 거라. 그래서 나중에 숙제도 내드리고 수시로 이제 체크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잘 안 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시험 볼 때까지는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지금은 하나예요. 일단 뭐냐면 시험 보는 날 가서 70점 넘는 게 목표잖아요. 일단 그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이 있으니까. 왜냐면 요즘에 회계 파트로 취업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회계 자격증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일명 스펙이라 그러잖아요. 옛날보다 가면 갈수록 스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쪽 파트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관련된 거 있고, 그 다음에 회계 관련된 거 있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저것도 있어야 돼요. 운전면허증.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요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남자분들은 웬만하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붙을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남자분들은 운전도 하기를 원하거든요. 대부분 회사가. 왜냐면 급할 때 뭐 이렇게 대타라도 떼어줄 수 있을 정도의 운전 실력은 요구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 남녀 불문하고 운전면허증은 갖고 계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인가 내후년에 저거 생긴다면서요? 일종 자동 보통. 네, 지금은 일종 수동이잖아요. 그거를 자동도 생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좀 더 따기는 수월할 거니까 자동이. 전 수동으로 따긴 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왼쪽을 뭐라 그런다고요? 차변.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대변.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자본 감소, 수익 증가, 그 다음에 수익 감소, 비용 증가, 비용 감소. 이거에 맞춰서 처리하는 걸 분계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분계.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분계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거기 1번부터 볼게요. 요건 잘 숙지하시고. 1번 보시면 현금 100만원과 상품 50만원, 비품 20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뭐 하셨대요? 개시하셨대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이거 못 외웠죠. 이거 못 외웠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항상 회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누구 입장이요? 회사 입장.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들어오면 차변이고 회사에서 나가면 대변이에요. 그래서 우리 왼쪽을 뭐라 그런다고요? 차변. 오른쪽을 뭐라 그런다고요? 대변. 그리고 특히 졸리신 분들은 대답 열심히 하세요. 그럼 좀 덜 졸려요.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할 건데 질문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하시라고. 왜냐면 여기에서 틀린다 그래서 제가 뭐라 안 하잖아요.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시험장 가거나 회사 가서는 틀리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헷갈리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졸려요 공부라. 대답하면 좀 덜 졸려요. 진짜 너무 졸리면 앞에서 한번 노래 한번 하실래요? 아마 정신이 번쩍 들걸요. 그래서 계속 질문 같은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거기 보시면 현금 100만원과 상품 50만원, 비품 20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장님이 현금 100만원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장님 입장이라 그랬어요? 회사 입장이라 그랬어요? 회사 입장이라 그랬죠. 그러면 현금 100만원이 회사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어느 변이라고요? 차변. 근데 현금이라 차변이 아니고 현금은 자산이에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아까 어느 변에 쓴다 그랬죠? 차변에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내가 현금이라고 쓰면서 현금은 자산이야. 자산이 많아졌네.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이다? 차변이다. 이게 연결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당연히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래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도 50만 원 가지고 오셨대요. 그러면 가지고 오면 상품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겠죠. 그래서 상품이 50만 원. 상품도 자산이에요.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세 번째, 비품도 갖고 왔대요. 비품의 뜻은 뭐냐면 1년 이상 사용하는 집기류나 비품류를 비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책상, 의자, TV, 뭐 냉장고, 에어컨 이런 식으로 몇 년 이상 쓰는 거요? 1년 이상 쓰는 거. 그거를 통틀어서 비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장님이 비품 얼마치 가지고 오셨어요? 20만 원 갖고 오셨죠? 그래서 비품 20. 이것도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장님이 시작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이 처음에 갖고 있는 돈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무슨 금이라 그래요? 자본금. 그리고 항상 차변과 대변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변은 100만 원에 50만 원에 20만 원이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170. 그래서 자본의 증가. 이거를 분계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분계.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분계를 잘하는 겁니다. 왜냐면 시험에서 분계 다 맞으면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잘 안 돼요. 뭐가 잘 안 되냐면 뭐가 자산인지 뭐가 부채인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려요. 그래서 반복하면서 하나하나씩 익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요. 현금 30만 원을 한양은행에 당좌 예금하셨대요. 저기에다가 밑줄만 좀 쳐주세요. 예금. 우리 지금부터 이제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은행 가서 예금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은행 가서 예금할 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현금을 들고 가요. 현금을 들고 가고 내가 가져요. 거기에 있는 직원분한테 줘요. 직원한테 주죠? 주면은 내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죠. 나가면 어느 변이라고요? 대변. 그래서 현금이 30만 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연히 처음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현금은 자산이에요. 그러면 내가 은행 직원한테 현금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그리고 제가 맨날 분개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분개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되게 과학적으로 요거대로 하면은 잘못된 것들도 다 찾아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우리 통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예금도 있고 정기적금도 있고 보통예금도 있고 당좌예금도 있는데 여기는 어느 예금에다 넣으셨대요? 당좌예금에다 넣으셨대요.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 얼마요? 3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아까 대변의 현금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개해서 이 분개한 거를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맞으면 3점 주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의 입력은 대빵 쉬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떨어지시는 분들이 입력 못해서 떨어지는 사람은 솔직히 몇 명 없어요. 대부분 떨어지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분개라 그랬잖아요. 이 분개가 헷갈려서 분개를 잘 못해서 떨어지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분개는 절대로 눈으로만 해갖고는 안 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도 드리고 하거든요. 그때 꼭 내가 해보고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그런 걸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내 거가 되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외상. 외상에다가 밑줄만 좀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답 먼저 써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할게요.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매입했대요. 우리 매입하면은 그 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매입하면 상품이 들어와요? 나가요? 들어오겠죠. 왜냐면 매입의 뜻이 사는 거잖아요. 내가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은 내 거가 되죠. 그 다음에 대변에 상품 얼마치 갖고 왔어요? 50만 원어치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외상으로 갖고 오셨대요. 뭘로 갖고 오셨대요? 외상. 그래서 우리가 외상으로 갖고 온 걸 뭐라 그러냐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요. 일단 답 먼저 적으시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풀고 있는 거는 저하고 같이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 풀면 그 다음에 풀 거는 시간을 조금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 거부터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외상이에요. 뭐가 키포인트라고요? 외상. 그래서 외상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잠시만요. 내 마우스 어디 갔냐?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외상 매출금. 또 하나는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수금, 미지급금. 이렇게 이제 두 가지씩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는 거냐면 위에 거는요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만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만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해 안 되시면은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세요.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이제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외상 매출금, 외상 미입금이라고 있는데 얘네는 팔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품 샀잖아요. 상품은 사다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파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판매와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없다라고 봐야 돼요?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외상으로 샀다. 그래서 무슨 매입금이요? 외상 매입금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제가 요 밑에 걸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팔려고 산 게 아니고 쓰려고 사는 것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아래 걸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좀 이해가 당연히 잘 안 갑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책상과 의자. 그래서 우리 책상과 의자 그러면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죠. 대부분 책상하고 의자 사면은 뭐 며칠만 쓸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1년 이상 사용합니다. 그 1년 이상 쓰는 걸 뭐라 그러냐면 비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비품. 그래서 비품이 만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대변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수표 발행. 그래서 무슨 발행하셨다고요? 수표 발행.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라 그랬죠 아까? 수표 발행하기 위해서 드는 예금? 당좌예금이라 그랬어요.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그래서 그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왜 그러냐면 당좌예금 자체가 뭐 발행하기 위한 예금이라고요? 수표. 그러면 수표 발행하면은 이 통장에서 돈이 어떻게 된다? 바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직불카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 직불카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체크카드예요. 그래서 체크카드 쓰시면 바로 통장에서 뭐 하죠?
돈 빠져나가죠. 그래서 수표를 발행해서 주면은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5번.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영업용. 영업용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업용의 뜻이 뭐죠? 파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네. 파는 거예요. 아니, 파는 게 아니고 쓸 용도로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 주의하시고, 그 부분은 주의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건물 샀죠. 그래서 건물은 그냥 건물이에요. 뭐라고요? 건물. 그래서 건물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얼마치 사셨냐면 400만 원어치 사셨어요.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개월 후. 몇 개월 후요? 1개월 후.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잠깐 보세요. 1개월 후도 외상입니다. 한 달 후에 주나 내년에 주나 내일 주나 다 뭐예요? 외상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밑에 거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팔 거예요, 쓸 거예요? 쓸 거죠. 그러면 미수금이 맞을까요? 미지급금이 맞을까요? 네, 그래서 미지급금이에요. 왜냐면 미지급금은 안 좋다. 그래서 설명 한번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 초반엔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거나 판 게 판매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매하고 관련이 있으면 외상 매출금이나 못 쓴다고요. 외상 매입금. 근데 지금 건물은 팔 게 아니고 쓸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 거 쓰면 틀려요. 그래서 그때는 밑에 거 쓰는데 미수금은 못 받은 거죠. 미지급금은 뭐 한 거예요? 아직 안 준 겁니다. 그래도 지금 안 줬으니까 이때는 뭐를 쓰는 거예요? 미지급금. 그런 식으로 좀 나누어져 있으세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외상 매출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받으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받으면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차변에 현금 30인데 들어와서 30이 아니고요. 자산이 늘어나서 30만 원이에요. 라고 나중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은 자산이야. 그래서 자산이 많아졌으니까 자산의 증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대변에 저기에다가 저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외상 매출금. 그래서 무슨 매출금이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얼마라고요? 30. 자산의 감소.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현금 받았죠. 그러면 왜 외상 매출금은 줄어드냐면 이거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외상 매출금의 뜻이 외상으로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외상으로 팔면 돈 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 돈 받았잖아요. 그러면 돈 받으면 내가 받아야 될 돈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돈 받았으니까 또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오는 이유가 이제 돈 받아야 될 거는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한테 30만 원 받을 게 있어. 근데 내가 30만 원 받았어. 그럼 이제 더 이상 친구한테 받을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받을 게 돈 받으면 늘어나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야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는 있어요. 뭐는 있냐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분개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 계속 하고 이상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계속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7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소모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모품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이게 우리를 좀 어지럽게 만드는데 소모품은 자산이고요. 소모품 B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글씨 하나 때문에 애들의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소모품 그러면 자산이고 소모품 B 그러면 뭐라고요? 비용. 그래서 가는 위치가 좀 다릅니다.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7번 보시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분계인데 분계할 때 주의사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차변 먼저 해야 된다, 대변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아는 거 먼저 하면 돼요.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으로 지급. 그러면 이거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급의 뜻이 뭐죠? 내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면은 그 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나가겠죠. 나가면 어느 변이라고요? 대변. 그래서 대변에 현금 15,000원 나갔다. 그러면 현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현금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헷갈리는 건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프로그램 나중에 할 때 설명드릴 건데 현금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모르겠어. 그거는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컴퓨터가 다 알려주거든요. 그거 제가 찾는 방법은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현금이 나갔는데 왜 나갔나 봤더니 소모품을 사셨대요. 무슨 품을 사셨대요? 소모품.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다가 소모품은 뭐라 그랬죠? 자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15,000원. 자산에 뭐요? 증가. 왜냐면 샀으니까 사면은 그 산 물건이 많아져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당연히 많아져야 되죠? 그래서 내가 산 소모품이 뭐 했다?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의 뜻은 1년 안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소모품하고 관련이 있는 게 문구류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부분 문구류들은 몇 년 안에 쓰죠? 1년 안에 쓰잖아요. 만약에 볼펜 샀어. 대부분 1년 볼펜 안에 쓰고. 그 다음에 A4 용지 샀어. A4 용지도 몇 년 안에 써요? 1년 안에 쓰죠. 대부분 다. 그래서 소모품 그러면 몇 년 안에 쓰는 거라고요? 1년. 그 다음에 비품 그러면 몇 년 이상 쓰는 거라고요? 1년 이상. 그 다음에 8번에 별표 하나.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8번. 전기료하고 수도료를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수도 강열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저희가 쓰는 명칭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개정 과목이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개정 과목. 근데 개정 과목이 어려운 이유는 저희가 아직 안 익숙해서 그래요. 그래서 초반에는 개정 과목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 계속 반복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도 그 개정 과목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업무를 보시려면. 왜냐면 우리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수도광열비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거랑 좀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수도광열비의 뜻이 뭐냐면 수도요금. 수도는 수도요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이 빛광자예요. 무슨 광자라고요? 빛광자. 그러면 이게 전기요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빚 내려면 뭐 써야 되죠? 전기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열. 열은 말 그대로 열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즘에 열 내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게 가스. 요즘 가스 난방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요금이요? 가스 요금. 그 다음에 회사 가시면 기름 난로 같은 거 떼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난방 요금. 왜냐면 우리가 난방하면 열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수도 광열비는 수도는 수도요금, 광은 전기요금, 열은 가스나 난방요금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무슨 광열비라고 표현을 해요? 수도 광열비. 그래서 회계가 초반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개정 과목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그나마 얘는 좀 덜 생소하죠. 건물은 건물이라고 하니까. 예, 돈은 현금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좀 자주 보던 거는 좀 덜 헷갈리는데 이렇게 평소에 자주 안 쓰는 용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기요금 4만원하고 수도요금 15,000원은 현금으로 지불했대요. 그러면 이 뜻은 아셔야 됩니다. 지불하면은 내가 갖는 거예요? 남한테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그래서 주면은 들어와요? 나가요?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니까 대변. 그래서 대변에 뭐 나갔죠? 현금 나갔죠. 그 다음에 얼마 나갔어요? 4만원에 15,000원이면 5만 5천원.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전기료하고 수도료 뭐라 그런다고요? 수도 광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 광열비 55,000원. 돈 쓰는 건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9번. 9번은
1분 드릴 테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상품 40만 원을 매입했대요. 우리 매입하면은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들어오죠. 그래서 들어오면 어느 변이라고요? 차변. 그래서 차변의 상품 40. 자산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수표 발행하셨대요. 무슨 발행이요? 수표 발행. 수표 발행하면 아까 무슨 예금이라 그랬죠? 당저예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당저예금 얼마요? 40. 그래서 이렇게 쓰고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분계까지 담아줬으면 3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가 한 50점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편하게 합격을 하시려면 분계가 좀 어느 정도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문구독료. 오늘은 11번까지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신문구독료를 뭐라 그러냐면 도서인쇄비라 그래요. 그래서 도서인쇄비는 도서, 신문, 잡지, 사진, 현상, 명함 인쇄인데 실무에서는 뭐 도서나 신문이나 명함 쪽 요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가시면은 저기 신문 보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도서인쇄비 되고 그 다음에 책 같은 거 필요한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회사한테 얘기하면 사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도서인쇄비.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거, 뭐 요즘 사진 현상 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도 도서인쇄비고, 요거는 많이 하죠. 명함 같은 거 만들어 주잖아요. 요것도 도서인쇄비. 그리고 저처럼 내지 마십시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징크스가 있어요. 징크스라는 건 안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저 무슨 징크스가 있냐면 명함을 만들어주면 2달 안에 싸우든 내 마음이 뜨든 그만둡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마지막에 다녔었던 회사에다가 면접 봤을 때 요청을 좀 했어요. 나 명함만 파면 그만둔다. 그래서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2달 후에 출근을 했는데 떡하니 내 자리에 명함이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상무님이랑 10,000원 때문에 대판 싸우고 그만뒀잖아요. 근데 안 싸우는 게 원래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싸우면 주변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안 좋은 거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표출을 못 하죠. 왜 못 하냐면 나는 그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처자식도 없었고 여자친구도 없었고 나 혼자였고 내가 돈을 안 벌어도 우리 집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그래서 싸우고 그만둔 적이 한 2-3번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다 옆에선 영웅 취하듯이 영웅처럼 얘기하는데 어차피 영웅이든 뭐든 나는 이미 그 회사를 뭐 했어요? 잘렸어요. 그래서 안 싸우는 게 당연히 가장 좋은 겁니다. 싸우는 게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누구한테 들었었냐면 예전에 다니던 회사 중에 한 군데에서 부사장님이 밥 먹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용구야 싸우지 마. 왜요? 그랬더니 너 만약에 네가 나중에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상견례하러 갔다? 근데 그쪽 아버지가 싸운 아빠야. 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사람 일은 나중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끝도 중요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 일이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도 저희 집에 있는 책 중에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연애 관련된 거긴 해요. 근데 뭐 대단한 연애는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걸어서 내려가다가 자기의 첫사랑을 만나서 결혼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일은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뭐 한 거예요? 모르잖아요. 엘리베이터 고장 안 났으면 그 첫사랑을 못 만났겠죠. 그래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처음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해요. 끝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10,000원 때문에 솔직히 싸운 게 아니고 딴 게 쌓였었죠. 설마 10,000원 때문에만 싸웠겠어요. 딴 게 쌓여갖고 싸우긴 싸운 건데 안 싸우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 약간 좀 싸움 닦기 질이 있어서 경비 아저씨하고도 한 2번 싸우고
한 번은 수강생 때문에 싸운 거긴 한데 어쨌든 싸우고 그거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은 안 싸워요. 그때는 이제 혈기왕성할 때였고 눈을 부릅뜰 때였는데 지금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눈을 감고 가요 그냥. 뭐 최근에도 좀 욱할 뻔했는데 와이프하고 꼬맹이가 옆에서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왜냐면 싸우면 안 좋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꾹꾹 참기는 했는데 가면 갈수록 나이 들면 들수록 눈이 많이 감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요것도 좀 잘 봐두세요. 도서 인쇄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서는 책이나 뭐 할 때요. 인쇄하실 때 그때 쓰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1번 요거까지 보고 오늘은 마무리할 겁니다. 예, 그리고 수업은 2시에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2시에 시작해서 10분 전에 끝내는 건 괜찮거든요. 그래서 5시 50분쯤에 끝낼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카드 찍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책 놓고 다니실 분들은 저기 왼쪽 비어있는 데 있죠. 예, 거기에다가 놓고 다니시면 되세요. 제가 한쪽 더 비워 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2개를 제가 갖고 있어서 저쪽에서 제가 하나를 더 비워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한 달 동안에는 책 들고 가도 안 봐요. 네. 적어 보세요. 저거는 들고 다니세요. 2장짜리 있죠. 아까 나눠드린 거. 네. 그건 들고 다니시면서 암기해야 되니까 그거 정도 들고 다니시면 되지. 꼭 책을 들고 가서 보겠다. 이게 플러스 요인이 안 되더라고요. 초반에는.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매출. 그래서 매출 보시면 네, 매출은 판 겁니다. 팔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당연히 나가겠죠. 그래서 나가면 어느 변이라고요? 대변이에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팔 때는 꼭 매출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상품 팔면 상품 매출, 제품 팔면 제품 매출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쓰는지는 내일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익의 증가. 그래서 수익 그러면은 돈 버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거기 보시면 현금으로 받으셨대요. 뭘로 받으셨대요? 현금 40만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쪽지 시험 볼 거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거기 그 2장짜리 나눠드린 거에 2가지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오늘 프린트 해드릴 거에 있을 건데 2가지는 뭐냐면 아까 잠깐 설명드린 질적 특성 2가지 있어요. 그래서 믿어야 된다, 신뢰성, 목적에 맞게 써라, 목적 적합성.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회계 정보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을 수 있는 정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회계 정보를 가지고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 그거를 질적 특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종류는 3가지씩 있어요. 그래서 뭐뭐 있냐면은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그래서 적시 그러면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이밍 맞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종류. 참고로 이 재무제표 종류는요, 면접 가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만큼 기본이거든요, 회계에서는. 그래서 5가지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는데 요거 3가지는 종류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 2가지는 뜻풀이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성과. 그래서 왜 하셔야 되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시점을 기간으로 바꿔요. 아니면 재무상태를 무슨 성과로 바꿔요? 경영성과로. 이런 식으로 2개를
짬뽕 시키거든요.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자. T자는 내일만 보긴 하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최대한 빨리. 왜냐면 이 T자 가지고 차변 대변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을 차변, 오른쪽은 대변. 그래서 차변은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수익 감소, 비용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증가, 비용 감소인데, 처음에는 순서대로 외우시고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뒤죽박죽 해도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분개해 봤는데 순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자본 감소 나왔다가 갑자기 비용 증가 나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외우실 때는 순서대로 기억하시고, 그리고 눈치채신 분 계실 건데, 증가가 차변이면 감소가 대변이고요. 증가가 대변이면 감소는 차변입니다. 무조건 반대쪽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가가 차변이야. 그러면 대변에다 쓰면 감소가 되는 거고, 대변이 증가야. 그러면 차변에다 쓰면 뭐가 되는 거세요? 그렇게 좀 왔다 갔다 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무리.